자, 여기 잠깐 보실래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틀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등록 면허세도 마찬가지예요. 요때 등기 등록을 한다 가정을 해볼까요? 요 시점에. 그러면 등록 면허세를 등기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낼 수도 있고요. 등기 등록을 한 이후에 나중에 세금을 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동그라미 1번, 여기 동그라미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이거 어떻게 맞췄어요? 지난주에 많이 틀리셨는데. 지난주에 강의 들어서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실력이 차근차근 느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단해요. 등기부를 작성한 이후에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요, 이미 등기부 작성이 끝났잖아요. 우리 안 내고 도망 다니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관청은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먼저 가요. 세금을 다 납부를 하셔야 돼요. 세금 납부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납부 영수증을 줍니다. 그 납부 영수증을 등기 필증하고 같이 등기소에 가지고 가야 등기를 내줘요. 그래서 등기 한후 내는 게 아니고 언제 낸다?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그러면은 자, 527페이지 맨 상단에 05 신고 및 납부인데, 자, 연가로 1번. 자, 동그라미 1번 원칙 보시면요, 첫 번째 줄 끝에 등록을 하기 전까지 동그라미. 그럼 여기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세 번째 줄,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등기 등록 신청서를, 그 다음 밑줄 등기 등록 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밑줄. 같은 말이에요.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나 등기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나 동의어라는 거, 같은 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례 옆에다 적으세요. 특례 옆에다가 취득세와 동일, 취득세와 동일, 그렇게만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별표하십시오. 동그라미 3번을 별표. 자, 이게 이제 작년 우리 시험 답이었는데, 자, 이쪽을 잠깐 보실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록 면허세도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까지 하셔야 되는데, 등록 면허세는요 대부분 납부를 해요. 왜 납부를 하냐면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지 등기 등록이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납부를 하더라도 서류를 제출하는 신고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본인들이 납부를 다 했으니까 신고는 안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서류 제출하는 신고랑 우리 신고서에는 과세 표준 얼마, 세율을 어떻게 적용했다, 그 서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했다더라도 원래는 신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이게 좀 실익이 없는 게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한테 가산세를 제지하는 1차 목적이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를 하면 이미 세금을 다 우리가 납부를 했으니까 과세관청은 세금을 다 거두어 들였죠. 그러면 굳이 가산세를 부과할 실익이 없고요. 두 번째, 가산세가 우리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가산세율이 곱해져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납부를 안 한 세액이 400만 원이면 400만 원의 가산세율이 붙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납부를 다 했잖아요. 그럼 납부를 하지 아니한 세액이 0원이잖아요. 그럼 0원의 가산세율이 곱해지더라도 가산세는 0원이 나오니까 실익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가면 0원이 흔들려요? 아, 농담했는데 안 웃겼나 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납세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안 한 경우라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세금만 납부를 다 했으면 법을 적용할 때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의제를 해줘요. 그러면 신고를 안 하더라도 납부만 했다면 법을 적용할 때 신고를 한 걸로 강제로 의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예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때린다, 때리지 않는다? 때리지 않습니다. 원래는 때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 그게 3번. 중요합니다. 이거.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였을 때는 자,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까? 부과하지 않습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 밑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럼 요거네요.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원래는 산출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때린다고요. 가산세를 때리면서 누가 세금을 계산한다? 과세관청. 우리 과세관청이 세금 계산하는 것을 보통징수, 요 조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알아면 가산세, 그러면서 과세관청이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는 거. 요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 말고 지난주 프린트를 잠깐만 펴보실래요? 지난주 거. 지난주 거 없는 분들은 잠깐만 좀 같이 보십시오. 옆에 분하고. 지난주 오늘 거 말고 기초 임무각인 3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지난주 끝냈어야 되는데 거기 2페이지를 가시면 13번부터 19번까지 풀어보세요. 14번은 잘 찍어보시고요. 자, 13번 볼게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죠. 그러면 설정할 당시에는 누구 권리가 늘어나요? 근저당권자. 그럼 납세 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인데 근저당권 설정자라고 되어 있죠? X. 그걸 뭐로 바꿔야 돼요? 근저당권자. 자, 14번은 요겁니다. 잠깐 봅시다. 아까 공매 등으로 취득하며 가격을 속일 수가 없죠. 그때는 신고가액, 시가표준 무시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법인정보로 확인되는 게 10억 원인데 등기 등록을 내가 좀 몇 년 지나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5년 지나서 등기 등록을 하는데 원래 10억짜리 부동산이 5년이 지나면 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하겠죠. 그때 자산 재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재평가를 해서 그게 만약에 5년 뒤에 15억으로 늘어나면 법인 장부에 원래 10억짜리를 얼마로 증가시켜 놓는다. 15억.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나서 등기 등록을 할 때는 현재 15억짜리로 재평가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재평가 후 금액을 과표하는 겁니다. 그 재평가 후 금액을 가치가 변경됐죠. 근데 그 변경된 가격을 법인 장부로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변경된 가격이 과표인데 시험을 이렇게 내요. 자산 재평가 등으로 가치가 바뀐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 가액 원래 10억 원을 과표를 한다. 그럼 OX, X 얼마로 해야 돼요? 15억 원. 그 15억 원을 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변경된 가액. 다시 한번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변경된 가액. 그러면은 14번 보시면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로 하는 경우에 자, 그다음 밑줄 칠게요.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까지 밑줄 치시고요. 그러면 재평가 전가의 X 이걸 뭐로 바꿔야 돼요? 변경대 가액. 그러니까 법에서는 재평가 후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변경대 가액. 그러니까 변경된 가격이 결국은 평가 후 금액을 말하는데 법에서는 평가 후라고 표현 안 합니다. 그냥 바뀐 금액이 변경대 가액. 이거 추가는 기억하시고요. 자, 15번은 법조문 그대로 옳은 지문이고 16번 중요하죠. 산출한 세액이 6,000원보다 적을 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얼마로 걷는다고요? 6,000원. 요거 자주 물어보거든요. 다 기출문제예요. 17번 등록을 하기 전까지 동그라미 맞네요. 18번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그러면은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옳은 지문. 그다음 19번 원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동그라미. 다만 그 부동산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등록관청 소재지 맞습니다. D는 굳이 기억 안 해도 되냐? 원칙은 어디로 간다고요? 부동산 소재지. 자, 됐고요.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과되는 세금이 재산세인데, 자, 재산세는요. 제가 책을 보기 전에 우선은 책 순서에 상관없이 잠깐만 좀 세율 구조를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540페이지를 잠깐만 먼저 펴주실래요? 자, 여기 잠깐 봐주세요. 지난주에 강의했던 거 다시 반복하고 들어갈게요. 워낙 중요하니까. 자, 잠깐 보세요. 세금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이 종가세면 아까처럼 뭐 월 임대차 금액 종가세면 세율은 1000분의 2처럼 세율을 법에서 정해놨는데 일정한 비율로 정해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월 임대차 금액 100만 원의 세율은 1000분의 2, 0.2%를 곱해서 2,000원 계산했지만 등록면허세는 6,000원으로 올려서 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세율이 정율세 일정한 비율로 나오는 것은 다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눴죠. 지난주 했던 거 복습입니다. 과세 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례세율. 근데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세율을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 그럼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게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도 세율은 10%, 과세 표준이 1억 원 초과되더라도 세율은 10%. 그러면 과표는 올라가지만 세율은 10%로 갔죠. 이런 세율을 우리 뭐라고 하고? 비례세율. 근데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는 10%인데 과세 표준이 1억 원 초과되면 20%로 만약에 올라간다. 이런 게 있다면은 과표가 커지니까 세율이 따라서 올라가죠. 이런 세율을 뭐라고 한다? 누진 세율인데, 비례세율을 제가 다시 두 개로 구분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무조건 비례세율을 하나만 적용하는 것을 단일 비례세율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단일 비례세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무슨 비례세율을 취하고 있다? 차등 비례세율. 그러면 제가 그때 취득세 강의했던 걸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우리 취득세 세율은 공부를 했으니까 취득세를 보시면 내가 취득한 물건이 만약에 취득 원인이 상속이다. 그러면 상속은 받은 물건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농지였다면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돼요? 1000분의 23. 그럼 퍼센트로 바꾸면요. 2.3%인데 그럼 2.3%라는 것은 그 농지 상속이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상관하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고 모두 2.3%, 즉 과표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2.3이니까 이런 세율을 비례세율인데, 문제는 상속이 아닌 물건,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 물건도
1000분의 23이며 그럼 비례수율이 같죠. 이런 것을 하나라고 해서 단일 비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취득세는 농지가 아닌 물건을 상속받으며 세율이 어떻게 돼요? 1000분의 28. 그럼 2.8%죠. 그럼 얘도 가격에 상관없이 2.8%니까 비례세율은 비례세율인데 물건에 따라서 등급을 차이를 두죠. 그래서 세율이 같다, 다르다. 다만 과세 표준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세율을 우리는 차등을 둔다고 해서 무슨 비례세율이라고 한다. 차등 비례세율인데 우리가 뭘 약속했냐면 우리 시험 범위 내 비례세율을 취하고 있는 것은 모두 뭘 취하고 있다. 차등 비례. 그러면 지금 배우는 재산세도 제가 앞으로 입에서 비례세율이란 말을 쓰면 무슨 비례세율이다.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정리됐죠? 그런데 우리가 과표가 커질수록 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 이 누진세율은 단순 누진세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 누진세율이 있었죠. 그러면 대부분은 초과 누진세율을 취하는데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도 단순 누진세율이 있다는 거. 그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취득세에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는 세율이 1000분의 10이죠. 퍼센트로 바꾸면 1% 적는 거 아니에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현재까지 무조건 몇 퍼센트고 2%고 9억 원 초과되면 세율이 3%. 그러면 여기 봐봐요. 취득세에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과세 표준이 커지니까 세율이 같이 올라가죠. 분명히 누진세율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비례세율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누진세율인데 취득세는 문제가 만약에 5억 9천이며 6억 원 이하니까 1%인데 6억 1천만 원이며 6억 1천만 원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를 적용한다. 2%. 그래서 과표가 커졌을 때 전체 금액의 높은 구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단순 누진세율. 그런데 취득세는 현재 단순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단순 누진세율이 아니고 만약에 6억 원 초과되더라도 6억 원까지는 그대로 1%로 가고 초과되는 부분만 2%라는 무슨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다. 초과 누진세율인데 지금부터 약속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 중에 앞으로 누진세율이라는 말을 쓰면요. 취득세에서 물어볼 때만 어떤 단어를 떠올리시고 단순을 떠올리시고 지금 배우는 재산세에서 제가 누진세율이라는 말을 쓰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머릿속에서 무슨 누진세율이다.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 정리됐죠? 그러면 지금 배우는 재산세는 비례세도 취하고 있고 누진세도 취하고 있어요. 그럼 재산세에서 말한 비례세는 당연히 무슨 비례세? 차등 비례세니까 숫자가 여러 개 나올 것이고 물건에 따라서. 그리고 누진세율은 모두 무슨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인데 요 숫자를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리고 들어갈게요. 그래 여러분 좀 이해가 편하시니까. 그래서 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지만 이 책을 540페이지를 잠깐 가보실래요? 책 540페이지 가셨어요? 자, 맨 밑에 보세요. 1번 표준세율 돼 있고 양가로 1번 토지인데 동그라미 1번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뭔지 바로 언급할 겁니다. 지금은 종합이라는 게 뭔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세율만 잠깐 봅시다. 5천만 원 이하는 세율이 1000분의 2고요.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이고 1억 원 초과되면 1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죠. 즉 과표가 커지니까 세율이 따라서 올라가죠. 우리 이런 세율을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인데 단순 누진세다, 초과 누진세다. 초과 누진세인데 이 표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최저와 최고만 기억하는 거야. 그럼 최저는 세율이 1000분의 2고 최고는 1000분의 5. 몇 단계로 나눠졌어요? 3단계. 칸이 몇 개니까? 3개. 칸이 4개면 4단계. 칸이 7개면 7단계.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기억할게요. 재산세에서 토지란 말을 주고 종합이란 말을 주면 세율은 최저 어떻게?
1000분의 2에서 최고 1000분의 5 몇 단계? 3단계 초과 노진수를 취하고 있다. 이걸 약속하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1000분의 2라 1000분의 5를 제가 암기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말을 약속을 하자는 것이죠. 정리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실래요?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별도란 단어가 나와 있죠. 이게 뭔지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러면 별도를 보시면 2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고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1000분의 3이고 10억 원 초과되면 1000분의 4죠. 이거 박스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만 기억하면 되냐면 최저는 얼마? 1000분의 2. 최고는 1000분의 4. 칸 몇 개로 나눠졌어요? 3개.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 3단계 초과 노진수. 이걸 우리가 읽는 걸 약속을 하자고. 암기를 하지 마시고. 됐죠? 자, 그 밑에.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분리란 단어 보이세요? 분리. 그럼 분리라는 게 뭔지 좀 이따 배울 것인데 그 분리가 기억 뭐 전답등이면은 1000분의 0.7. 그러면 1000분의 0.7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 크기는 고려하겠다, 고려하지 않겠다.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얼마로 가겠다. 1000분의 0.1. 그러면 그 전답이 뭐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세율은 뭐로 간다? 1000분의 0.1. 그럼 이런 세율은 비례세율이요, 누진세율이요? 비례세.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2등 보시면 골프장은 무조건 1000분의 40 비례세고 그 밖에 토지는 무조건 1000분의 2 0.2% 비례세죠. 그러면 비례세는 비례세인데 물건에 따라서 비례세율이 같아요, 차등을 둬요. 차등을 주니까 이런 비례세율을 뭐라고 한다? 차등 비례세율. 숫자 지금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 밑에 양가로 3번을 쭉 내려오실래요? 양가로 3번 보시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별장은 1000분의 40이죠. 그러면 비례세율이요, 누진세율이요? 비례세죠. 그러니까 숫자 하나 적혀 있으면 무슨 세율? 비례세율인데 밑에 별장 이외 주택은 6천만 원 이하는 1000분의 1이고 최대 맨 끝에 칸 3억 원 초과되면 1000분의 4죠. 그러면은 과표가 커지니까 세율이 올라가죠. 우리 이런 세율을 뭐라고 한다? 노진세율인데 얘는 몇 단계예요? 4단계죠. 칸이 4개로 나눠지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읽으면 돼요?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4단계 초과 노진세율. 이제 책은 읽을 수 있겠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실래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이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보는 거예요. 지금 11월, 12월 과정은 요 프린트 1페이지 있는 거 있죠? 요거 이해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요 1페이지에 있는 프린트 구조만 이해하시면은 나머지 재산세에서 세 문제 나오는 것은요. 1월 달에 기본서로요. 제가 정확히 3시간 강의하며 모든 기출문제 다 맞추게 드릴게요. 다만 지금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프린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시면 1, 2월 달에 재산세 3시간 강의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좀 집중을 해봅시다. 요거 갖고 제가 1시간 내내 떠들 것이니까. 자,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여러분들 프린트에서 나중에 필요한 단어만 필기 하시면 돼요. 여기 프린트 쭉 적는 것이니까 굳이 필기 안 하셔도 제가 나중에 요 프린트에서 몇 개 적으십시오라고 할 테니까 그 필요한 단어만 적으시면 될 거라는 거. 자, 프린트랑 요 판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조금 집중할게요. 지금부터 한 2, 30분. 세법이 제일 재밌을 거예요. 6과목 중에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 강사가 강의를 잘해요. 죄송합니다. 표정들이 그것은 너의 착각이죠.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우리 뒤에 계신 분은 제가 지금 한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왜 표정은 그래요? 자, 갑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표적으로 내는 세금이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조금 지역적으로 나누면은 부동산하고요. 부동산이 아닌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선박하고 항공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있을 때만 재산세를 때립니다. 그러면은
취득세랑 차이점이 우리 취득세는 열거된 물건이 부동산이 있고요. 두 번째 부동산에 준하는 게 있었죠. 거기에 임목이 있었고 운송수단 4개, 차량 등. 그러면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몇 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배우는 재산세는 낸다, 내지 않는다? 내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냅니까? 여기 열거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별도로 자동차세를 내죠. 그래서 지금 배우는 재산세는 부동산하고 부동산이 아닌 것은 선박하고 항공기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부동산을 제가 어떻게 세분화시키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프린트 있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은요.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 따로 뽑아야 돼요. 주거용 물건이 주택은 따로 뽑아서 이 주택은 주택 밑에 토지 있죠. 그 토지 가치랑 주택 이외 건물이 있죠. 건물 가치를 합쳐요. 가격을 합쳐서 한꺼번에 주택분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3억 원이고 건물이 2억 원이면 합치면 얼마? 5억을 갖다 놓고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주택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별장. 여러분들 별장도 주택이에요. 어떤 분들은 별장이 주택이 아닌 걸로 착각합니다. 지금 별장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봐요. 최근에. 그러면 나중에 별장 가면 뭐 하고 오실 거예요? 놀다가 밤에 잠자고 오니까 주택이요. 다만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니고 가끔 주거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 제재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끔 주거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택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별장 외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 이 별장 외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일반 주택 또는 비싼 집인 고급 주택이 전부 다 포함된다는 거. 별장하고 고급 주택은 다른 겁니다. 별장은 가끔 주거 목적, 고급 주택은 상시 주거 목적인데 비싼 집인 것뿐이라는 거. 이렇게 나누고,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게 부동산 중에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요 이렇게 가요. 토지는 토지분으로 계산을 따로 하고 건물은요 건물 부분으로 계산을 따로 해서 고지서를 따로 보내줘요. 이게 주택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은 토지 건물을 같이 계산하는데 주택 이외의 부동산 상가 등은 토지만 계산해서 고지서 9월 달에 따로 보내주고 건축물 부분만 따로 계산해서 고지서를 7월 달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주택은 반드시 토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데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 평가해서 계산 따로 들어간다는 거. 이 마인드부터 하나 잡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러면 재산세에서 제가 앞으로 토지란 말을 쓰면요. 이 토지에 주택 토지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 토지는 어디로 들어간다? 주택. 이 마인드를 잡아달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재산세 강의를 할 때 건축물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 건축물에는 주택 건축물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주택 건축물은 건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로 들어가니까? 주택. 이 마인드를 잡지 않으면 보유 관련 세금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단독주택을 갖고 있어요. 단독주택. 요 토지 가치를 1번으로 하고 건물 가치를 2번으로 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상가. 그럼 상가 토지 가치를 3번으로 해보고 상가 건물 가치를 4번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뭐로 보여요? 공장.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와, 천재입니다. 천재. 공장을 갖고 있어. 그러면 밑에 공장 용지 대지가 규칙이 있죠. 이걸 동그라미 5번으로 하고 건물을 6번으로 해볼까? 그럼 한 사람이 주택도 갖고 있고 상가도 갖고 있고 공장도 갖고 있다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세금계산을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번호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가보죠. 동그라미 1번은 어디로 들어가요? 동그라미 1번. 여기로 들어가죠. 여기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2번은 주택 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주택은 1번하고 2번을 반드시 합쳐야 돼요. 합쳐서 그냥 한꺼번에 계산한다고. 뭐로? 주택. 그다음에
요 3번은 뭘로 들어가야 돼요? 토지 일로 들어가야 3번 이렇게 토지 이렇게 3번. 4번은요? 건물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가는 토지 건물을 따로 계산한다고요. 됐죠? 그다음에 5번 어디로 들어가요? 토지에 아유 잘하셨어요. 6번은 건물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계산한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만 끝나면 얼마나 쉬울까요? 네, 지금부터 갑니다. 지금부터 토지를 강의할게요. 그럼 이 토지에는 주택 관련 토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부터 인식하셔야 돼요. 주택 관련 토지는 주택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토지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용 용도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써요. 용어를 다르게 쓴다는 것은 과세 방법이 다르다는 것인데 우선 제가 용어부터 적어놓고 출발할게요. 지금부터 제가 적는 용어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법이 정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토지 이용 용도에 따라서 분리 과세로 빠지는 토지가 있고요. 합산으로 빠지는 토지가 있는데 자 간단합니다. 분리로 빠지는 토지는요. 그 토지를 분리해서 구분해서 계산을 따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분리로 빠지는 토지가 3개 있으면 A 토지의 세율 따로 곱하고 B 토지의 세율 따로 곱하고 C 토지의 세율을 따로 곱해서 세금 계산 몇 번 한다? 3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로 빠지는 토지는 물건별로 독자적으로 계산을 따로 합니다. 그런데 좀 이따 배우겠지만 뭐뭐뭐 합산으로 빠지는 토지는 느낌이 오시죠? 산출세를 계산할 때 그 뭐 한다? 합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합산으로 빠지는 토지가 좀 이따 5개가 판단되면 세금 계산 5번 한다? 한 번 한다? 한 번만 하는 거예요. 5개 토지를 모두 모아서 합쳐서 한꺼번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을 한 번 한다는. 그런데 요 합산은 다시 2개로 구분돼요. 뭐로 구분되냐면 대부분 종류 토지를 모두 합쳐요. 이것을 종합합산. 그러니까 이 종합합산 한마디로 짬뽕인데 이 종합합산은 뭐냐면 토지가 대부분 투기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투기 등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생산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고 지가 상승 등을 노리는 투기 목적이니까 투기 목적 토지는 토지 종류에 상관없이 그 투기를 모두 모아서 합쳐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별도 합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별도끼리는 합치는데 얘는 토지가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만 따로 합쳐요. 그러면은 이 별도라는 것은 다른 종류는 합치지 않고 토지가 사업으로 이용되는 것만 별도로 따로 합치겠다. 그러면은 이 별도 합산에는 사업 목적 이외의 토지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자 질문 드릴게요. 얘는 투기 목적을 다 몰아서 한꺼번에 제재하겠다는 것이고 얘는 합치더라도 좋은 토지인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만 별도로 따로 합쳐서 세금 계산한다. 그러면 세금 부담이 어디가 높을까요? 종합합산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종합합산 세율을 제가 잠깐 볼게요. 아까 종합합산 세율은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로 갔고요. 별도 합산은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 그러니까 어디가 세율이 높다? 종합이 높다는 거. 세율은 좀 기억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하고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하는데 우리가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어떤 토지가 종합합산으로 빠지고 어떤 토지가 별도 합산으로 빠지는 토지를 일리얼따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판단이 안 되면 보유 관련 세금은 못 맞춥니다. 되게 쉽다는 거. 그다음에 분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토지를 합친다, 합치지 않는다, 합치지 않는다. 그래서 따로 계산하는데 이게 취지가 2개예요. 하나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게 저율분리예요. 다만 시험에서는 저율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역시나 분리로 표현하는데 이 분리로 빠지는 토지는 합산되는 것보다도 낮은 세율로 세금을 때리겠다는 게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가장 작은데 얘들은 대부분 토지가 생산적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생산.
그럼 토지가 생산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뭐 농지 같은 거. 그럼 세금 많이 때려야 돼요? 적게 때려야 돼요? 적게 때려야 되니까 조율 분리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 합산되는 것보다도 높은 세율로 제재를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고율 분리예요. 이게 세금 부담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높은 세율로 때리기 위해서 따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토지가 대부분 사치성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사치성. 그러면은 세금 부담이 가장 작은 것은 저율 분리, 그다음 높은 것은 별도 합산, 그다음 높은 거 종합 합산, 제일 높은 것은 고율 분리. 그래서 분리는 입법 취지가 두 개. 하나는 가장 낮은 세율로 분리하겠다. 하나는 가장 높은 세율로 분리하겠다. 그래서 그 분리 사이에 뭐가 있다? 별도와 종합이다. 그래서 지금 뭘 기억하시냐면 토지가 생산적인 느낌이 들면 우선 1차적으로 뭘로 생각하시고 분리. 토지가 사업 목적이면 1차적으로 별도. 토지가 투기 목적이며 종합. 토지가 사치성이며 분리. 이 마인드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생산적이면 분리. 조율자 뺄게요. 시험에서는 조율한 말 안 쓰니까. 자, 생산적이며 분리. 사업 목적이면요 별도. 투기 목적이며 종합. 사치성이며 분리. 입에 다셔야 돼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토지를 받는데 생산적이며 분리. 사업 목적이며 별도. 투기 목적이며 종합. 사치성이며 분리. 세 번 반복. 시작. 자,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합시다. 생산이며 분리, 사업이며 별도, 투기며 종합, 사치성이며 분리. 세 번 반복. 시작. 제가 다른 학원은 리바이벌을 안 하는데 은평이니까 특별히 다시 해드릴게요. 말 끝나면 한번 쫓아합니다. 생산이며 분리, 사업이며 별도, 투기며 종합, 사치성이며 분리. 시작. 이게 기억이 나면 제가 좀 이따 토지를 3개 정도는 판단을 해볼 텐데 되게 쉬워요. 미리 예측할 수 있거든. 다시 한번. 생산이며 분리, 아니 말 끝나면 생산이며 분리, 사업이며 별도, 투기며 종합, 사치성이며 분리. 시작. 요까지 느낌이 왔어요? 제가 추가 하나만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봐봐요. 토지가 생산이며 가장 낮은 세율로 물건별로 각각 때리는 분리로 빠지겠죠? 이게 생산으로 이용되는 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요. 1차 생산이 있고 2차 생산. 우리 1차 생산은 뭐냐면은 우리가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 그럼 뭐가 있어요? 농지. 그럼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목장 용지, 임야, 산.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바로 다시 배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어요. 세금 많이 때려야 돼요? 적게 때려야 돼요? 적게 때려야 되니까 뭐로 간다? 분리.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골에 농지를 갖고 있는데 현재 몇 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생산적인 거예요? 투기 목적이요? 투기 목적이니까 농지도 뭐로 갈 수 있다? 종합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농지가 생산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분리로 가시고 그 조건을 위배했다면 뭐로 간다? 종합인데 그러면 농지가 생산으로 가서 분리로 가겠다는 것은 법에서 만들어놨을 조건을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 놓을까요? 약간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을까요? 타이트하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이 우리는 생산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투기가 아니니까 분리로 가고 그 조건 중에 하나라도 위배했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서류상 농지를 갖고 있다도 그것은 우리는 투기로 보겠다. 그래서 뭐로 간다? 종합. 그럼 목장도 똑같다는 거. 다음에 2차 생산으로 이용되는 게 공장 용지 등이 있잖아요. 공장 용지 등. 여러분들 공장을 가보실래요? 반도체 만드는 공장.
공장 건물 밑에 토지 있죠. 그러면 공장이 뭐 하는 거야? 물건을 생산하는 곳이죠. 그러면 밑에 토지도 그 생산에 도움을 주는 땅이니까 이건 투기가 아니니까 뭐로 간다? 분리. 그런데 그 공장인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면은 공장용 건물은 1000제곱미터인데 밑에 공장 용지라고 울타리 쳐놓은 게 1000제곱미터가 아니고 뭐 한 몇백 몇천 제곱미터예요. 그러면은 공장 건물 대비 토지가 너무 크죠. 그러면 일정한 면적이 초과되는 토지는 공장 용지로 본다, 투기로 간다. 투기로 가니까 그 공장 용지도 법 조건을 위배한 것은 투기로 가니까 뭐로 간다? 종합. 그래서 이 종합은 대부분 종류가 다 합쳐진다고요. 그럼 농지도 들어올 수도 있고 공장 용지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가 사업 등으로 이용되는 것은 뭐로 가는데? 별도인데 여러분들, 토지가 사업으로 이용되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강의실 건물, 상가 토지, 용업용 건물 또는 상업용 건물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요즘 강의실 빌딩 생각해 보실래요? 1층에 뭐가 있어요? 약국. 그 관할 세무서에 그 약국으로 사업자 등록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해야 돼요. 2층에 뭐가 있어요? 병원 있지 않아요? 그 의료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3층에 뭐가 있어요? 시험에 나와요. 3층에 뭐가 있는지. 3층에 뭐가 있어요? 병원 아니에요? 4층은? 병원. 5층은? 우리 6층이요. 5층도 병원. 6층은? 학원. 이거 학원에 관련된 교육업으로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상가 건물이 대부분 사업 목적으로 활용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밑에 상가 밑에는 토지 있죠. 토지도 무슨 목적에 도움을 줘요? 사업. 그러면 세금을 많이 때리면 안 된다고 하냐면 이 상가 토지에 대해서 세금 많이 때리면 임대인들이 그 세금 내는 것만큼 임차인한테 전가시킨다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뭐로 간다? 별도 합산인데 봐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가 건물은 100제곱미터인데 상가 건물은 100제곱미터인데 밑에 토지가 토지라고 울타리 쳐놓은 게 10만 제곱미터예요. 그럼 10만 제곱미터 토지 외에 조그만한 건물이 하나 있다고 그 토지를 전부 다 상가로 봐요? 말이 안 되니까 현재 법에서는 이런 면적까지는 상가 토지로 보겠다. 그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토지까지는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니까 뭐로 가시고 별도로 가시고, 그런 법 조건을 위배한 것은 상가 토지라더라도 그건 투기로 봐야 되니까 뭐로 간다? 종합선으로 간다는 거.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정확히 3개를 판정해 볼 거예요. 농지 판정해 볼 것이고 공장 용지 판정해 볼 것이고 요 영업용 토지. 그래서 3개를 통해서 각각 판정을 해볼 겁니다. 다시 한번 용어 설명하고 체크하고 좀 쉬었다 할 겁니다. 자, 다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부과되는 세금인데 부동산을 3개로 세분화시킵니다. 맨 먼저 주택을 뽑으세요. 주택은 관련 토지랑 건물을 반드시 합쳐서 주택으로 계산 한 번 하는 것이고요.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토지 계산 따로 들어가고 건물 계산을 따로 들어가는데, 특히 토지는 투기 목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토지 이용 용도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쓰고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고 세율이 다르다는 거. 그러면 분리는 여러 개 토지를 합칠 일이 없다. 각각 세금 계산하는 것이고, 합산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여러 개 토지를 합치는데 합산은 다시 2가지로 구분한다. 대부분 종류를 모두 합칠 수 있는 것을 종합합산. 그다음에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만 따로 합쳐요. 그래서 사업끼리는 합쳐요. 그걸 별도 합산이라고 하는데 그 별도 합산에는 사업만 별도로 합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토지는 합칠 수가 없다. 그래서 분리, 별도, 종합인데 분리는 취지가 2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합산보다 낮은 세율로 혜택을 주겠다는 분리가 있고, 하나는 합산보다 높은 세율로 제재를 하겠다는 분리가 있는데 4가지로 나눌 겁니다. 다만 저율이나 고율한 말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럼 다시 한번 4가지. 토지가 생산이면요, 분리. 사업 목적이며 별도, 투기 등이며 종합, 사치성이며 분리. 그러면 우리 분리는 1차 생산이 있고
2차 생산이 있겠죠. 그럼 1차 생산으로 이용되는 건 뭐가 있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 법적 요건을 충족했으며 분리. 그 분리 요건이 위배되면 투기로 가야 되니까 뭐로 간다? 종합. 2차 생산은요. 공자, 용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공장이며 분리인데 그 조건을 위배된 거 투기니까 종합. 그리고 상가 건물 밑에 있는 토지는 상가 건물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사업 목적. 밑에 토지도 사업 목적인데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별도. 그 조건이 위배된 것은 투기로 가니까 뭐로 간다? 종합사. 다 배운 거예요 이게. 이게 마인드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제가 3개 정도만 토지를 딱 말씀드리면 이렇게 판단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1월 달에 1월 달 정도에 2월 정도에 배울 텐데 이제 토지를 다 배운다고 그때는 기본서를 갖다 놓고 그러면 기출문제 다 커버시킬 수 있어요. 1, 2월 달에. 세법 별거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니다. 이거 가만 놔두셔야 돼요.